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은둔 생활을 5년 정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활용해서 창업한 아무소원 회사의 대표 유승규라고 합니다. 은둔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상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집이나 방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 많이 위태하고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 20년 가까이? 실제로 뵌 분 중엔 그분이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9살 말부터 23살 군대 가기 전에 계속 반복이 됐었고요. 군대 전역하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26, 7살 이때 또다시 경험을 했었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면 떠올릴 법한 그런 쓰레기장 방 안에서 정말 동물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게 뭐 몇 년이 지속될 거라는 상상을 저 스스로도 못했고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는 슬럼프 정도로 느꼈던 것 같은데 그 생활이 나도 모르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방을 안 나가고 가족이랑도 좀 소통이 소원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들이 좀 쌓이기 시작했고 정신건강도 좀 안 좋아지면서 우울증도 생기면서 원래 굉장히 친구도 좀 많은 편이었고 동아리 회장을 한다던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거짓말이 좀 늘어가더라고요. 뭐 어디가 좀 아프다 아니면 바쁘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이제 아예 안 오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아요. 가족들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셨죠. 뭐 굉장히 강압적으로도 해보고 뭐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겠다고도 해보고 결국에는 거의 반포기 상태로 그냥 시간만 좀 흘러갔죠. 최근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했을 때 13만 명 정도 은둔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으로는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응답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가족이 응답한 것도 있을 거고 저거보단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20살부터 은둔을 시작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왜냐면 그때 딱 벽을 느끼기가 좋은 시점인 것 같거든요. 학교를 가게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취업을 하게 되는 친구도 있을 건데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조금 도태됐다고 느껴질 때 점점 2차, 3차적인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스킬은 나한테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병원을 가지도 않고 당연히 고립이 될 수밖에 없죠. 확실히 취업이나 진로가 벽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징조가 분명히 있었어요. 뭐 어렸을 때 버려진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고 왕따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털어놓고 아니면 때때로 내가 좀 한계치에 갔을 땐 병원에도 한번 가보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내가 좀 게으른가? 내가 너무 나약해서 그래? 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방치되거나 악화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족 안에서라도 소통이 됐다면 은둔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말을 많이 해요. 갑자기 저런다. 갑자기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요즘에 보면은 뭐 경계성 지능이라던가 성인 ADHD 같은 것도 진단이 없었을 때는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라고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단을 받으면 오히려 안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뭐 은둔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징조가 있을 때 좀 관심을 가진다면 그렇게까지 심해지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살 시도나 생각을 해봤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 80% 정도는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또 해본 적이 있다. 결국에는 고독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저는 뭐 방문 상담 같은 것도 나가긴 하는데 어느 날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고독사 했다.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게 한 가정 전체가 무너져요. 일본에서는 8050 세대 같은 용어들도 있어요. 80대 노부모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아무런 생활 스킬과 관계 스킬이 없는 50대 자녀만 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 자녀도 이제 같이 공멸하게 되는. 결국에 한 명이 고립됐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도 포기하고 형제 자매들도 다 우울에 빠지고 그럼 그 가족 전체가 붕괴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농림부 차관이었나?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죠. 부모님들이 더 시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부모님도 부모 사회에서 그걸 얘기를 못해요. 부모 사회에서 어디 가서 내 아들이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이미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일본에서도 1인당 경제적 비용이 뭐 한 15억이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게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낮은데 고령화 사회는 되고 있는데 청년들은 집 밖에 안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커리어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되게 많아요. 취로를 찾거나 진로를 찾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하지만 완전히 내가 바닥까지 무너졌을 때 거기서 다시 0.1에서 0.2로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제일 슬프고 자괴감이 들 때 그때가 언제냐면 그나마 뭐 광주나 이런 데는 뭐 지원 센터들이 있어서 그런 데라도 소개시켜 드리지만 굉장히 지방에 고립돼 있을 때 밀양입니다, 뭐 사천에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느 지원 프로그램에도 해당도 안 되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평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한 30년 넘게 지원을 해오면서 최소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회적 안전망은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할 곳은 일단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적인 인식도 있어서 학교에서 누가 안 나오면 약간 히키코모리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걱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직 없는 거죠. 저도 혼자서 해결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무너져서 어느 날 너무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영화를 찾아봤었어요. 봉준호 감독님의 흔들리는 도쿄라던가 김씨 표류기 같은 히키코모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찾아봤는데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 나랑 되게 비슷하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그럼 나도 히키코모리 그런 거일 수도 있나? 라는 자각을 처음 한 거죠. 그 자각을 처음 하고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쉐어하우스 형태로 도와준다더라 라는 걸 받고 무너진 루틴도 회복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다시 배우고 관계들도 확장하고 시장 상인들이랑도 교류하고 뮤지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자신을 좀 찾을 수 있었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이 머릿속에 생겼을 때부터 좋아질 수 있었어요. 장사애들 만나보면 대부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의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울증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우울, 공허감, 절망감,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이나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우울증의 주요 증상입니다. 취미 또는 스포츠와 같은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의욕을 잃는 것은 우울증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불면증, 과도한 수면 등 수면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식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체중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우울증을 의심해보세요. 해당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 건강, 함께라면 지킬 수 있습니다.